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신라의 옛 서울 경주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 계십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며 향토 사학자이시고 그리고 토우 공예가이신 이운경렬 선생이십니다. 이운 선생님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운 선생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함경북도 주울입니다. 함경북도 주울. 네. 네.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그럭저럭 69살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뵙기는 뭐 훨씬 젊으신데요. 지금 경주에 사시고 계시죠? 네. 경주에서는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경주에는 6.25 동란 전해부터 6.25 전부터? 네, 뭐 네. 40년 가까웁니다. 40년. 네. 그 많은 도시가 있고 물론 경주도 좋지만요. 경주를 꼭 택하셨던 까닭이 있습니까? 제 이제 전공이 풍속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흙을 빚어서 거기에 네. 그 우리 풍속을 담아보자 네. 하는 그런 것인데 네. 물론 저 백제 그 도읍진 부여공주에도 네. 우리 어림함이 담겨 있겠지만은 네. 그건 이제 그 전쟁 때 거진 다 망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버리고 네. 그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경주는 신라 천년 도읍지가 아닙니까? 네. 1000년 동안 한 번도 도읍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장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욱 통일신라는 세 나라 그 을이 한데 합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같은 이제 그 풍속이라든가 우리 을을 찾는 사람들께는 아주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40년 경주에 사셨으면 경주의 우리 문화재는 다 연구하셨고 또 보실 기회가 계셨겠는데. 거진 여러 번 이래 봤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다 보진 못했을 아직도? 겁니다. 네. 네. 그중 제일 좋아하시는 유적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야 뭐 우리 황금시대에 만들어진 뭐 석굴암, 불국사, 네. 또 그런 뭐 첨성대, 성덕대왕 신종이며 네. 또 그 뭐 많은 돌부처하고 그 중에서도 그 미륵반가상 같은 것이 아주 그 우리 정서 깊은 유적 유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유적들 중에서 어떤 면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면이라는 것이 네. 그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살지만 각기 그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중국의 아름다움, 일본이 아름다움. 그럼 이제 우리 아름다움의 특색이 뭐냐? 그런 우리 아름다움의 특색은 밝음이다. 그래서 이제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이라든가 고려시대의 뭐 그 고려 청자라든가 이조, 백자 같은데 모두 밝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한 그 아름다움하고 또 아주 굳세면서도 부드럽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밖에 보지 못하는 한 개의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다. 네, 그런 면을 좋아하셨군요. 아까 토공예가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토공예가는 무엇을 하시는 것이고 우선 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뭐 그 문자 그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고 옛날에는 뭐 세계 각국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 그 거기 따른 사람들은 산채로 땅에 묻는다는 그 순장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비참하다 해서 그 대신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토후에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옛날 풍속이 깃들어 있다. 전한 하면 2000년 전인데 그 당시 그 토후에는 그때 어떤 옷을 입었다든가 또 머리를 어떻게 했다든가
그 뭐 얼굴에 화장은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모습을 토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그것을 재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욕심대로 우리 민족의 그 풍속이라든가 네. 우리 민족의 그 을을 흙으로 빚은 인형에 담아서 좀 오래 보존해보자 네.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럼 윤 선생님 연구하시는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서 제일 오래됐던 토우는 어떤 것을 보셨어요? 그 우리나라 것으로서는 신라 삼국시대 토우가 있습니다. 기마 토우라든가 악기를 타는 그 토우라든가 네. 그런 것이 아주 뭐 천진스럽게 아주 소박하지만 그 천진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나 될까요? 뭐 1500년 훨씬 1500년. 그때 그 토우가들의 작품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우의 중국에 비하면 아주 솜씨 치졸합니다. 그 치졸한 대신에 꾸밈새가 없고 재주 자랑 안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예술가들은 오히려 그런 데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박하다는 말씀 바로 그거군요. 아주 순박하죠. 네. 보시면 금세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시군요. 많은 그 공예들이 있는데 윤 선생님께서 꼭 토우를 택하신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주울 고향이 그 온천지대 아닙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뭐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드나든 곳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풍속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로 다니면서 길에 가다가 그 인형을 아주 재미나게 봤거든요. 그 봤는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아주 우리 기분에 불쾌한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참 재주가 있어서 만들었으면 그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풍속도 있는데 하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 아름답지 않는 어떤 점을 그렇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너를 띈다든가 그네 띈다든가 또는 뭐 아름다운 풍속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든 것은 우리 제일 부끄러운 면 말입니다. 여자가 가슴을 내놨다든가 또 그다음에 물지개를 쥐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 무엇을 그런 상만 그 사람들은 그거 이제 만들어서 진열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것은 재미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째서 그 우리 정말 그 보이기 부끄러운 이런 면만 가려서 그 나타내는가. 그때 제가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인데요. 그때는 보통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몰래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꿈꾸고 있었더랬습니다. 윤 선생님 어려서부터 참 우국충정에 강하셨군요. 그 우국충정이 아니죠. 우리 국민학교 때 그 큰 사건은 방조학생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몰래 많이 퍼질 때지요. 뭐 제가 뭐 독특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군요.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후에? 그래서 보통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지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뭐 시험 쳐봐도 뭐 합격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진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번 꿈을 뭐 현실로 시켜봐야 되겠다. 그 해서 그 흙을 빚어 만드는 그 토우 인형을 가장 그 발달한 곳이 일본 하가다라는 곳입니다. 하가다면은 최연소 있던 데인가요? 그 부분이죠. 또 구주 지방. 뭐 바다 건너가면 부산서 바다 건너가면 바로 하가다입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그 흑인형이 많이 발달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 건너가서 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네. 근데 처음 뭐 한 1, 2년 동안은 아무튼 흙을 빚어 만드는 재미, 또 색칠하는 재미, 굽는 재미, 이런 재미에 취해서 뭐 고달픈 줄도 모르고 일했지만 한 3년 지나니까 이거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무슨 그런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그 회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네. 우리하고 생활이 다르거든요. 네. 그다음 먹는 음식도 다르거든요. 네. 모든 풍속이 다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점점 멀리 떨어져서 내가 이거 저 일본 사람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느냐. 그 길을 잘못 들었다. 그래서 도로 와버렸습니다. 일본 사람 되는 게 두려우셨군요. 네, 그러다가는 뭐 큰일 나죠. 아주 그 일본 사람이 돼버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그러면 뿌리치고 돌아왔죠. 그러면 얼마 만에 4년이라고 그러셨던가 아까? 그러니까 한 3년 반쯤 3년 정확하게 반. 말하면. 그것이 돌아오신 게 몇 년이었습니까? 그게 해방 전인가요? 이제 해방 전이죠. 1940 해방 전 제가 24인가 3살 때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돌아오셨군요. 네. 그 돌아오신 후엔 국내에서 지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돌아오니까 막 한창 그 전쟁 때가 됐기 때문에 뭐 2차 대전이죠. 성을 바꾸고 네. 뭐 치마저고리 입지 못하게 하고 네. 막 그럴 때니까 그 우리 풍속 도무지 무슨 뭐 생각할 길이라는 것이 전부 막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풍속이 제일 남아있나 이렇게 살았더니 개성이 우리 풍속이 제일 남아있더라. 그래서 뭐 개성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럼 그땐 총각으로 가셨나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시고. 네. 결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결혼 우리 고향에서 했는데 예. 막 결혼하자같이 떠나버렸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부인은 데리고 가셨겠죠? 네, 그거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남의 처녀 도둑해가지고 나온 셈이 되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되셨군요. 예. 그럼 개성서는 얼마나 사셨고 거기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성은 우선 고려시대 그 도읍지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곳에 왕릉이 있고 그 왕릉에는 뭐 무인석이라든가 그 또 그 왕릉에 시비지 같은 많은 조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그 우리 모습이 이렇구나 를 배웠는데 개성은 아주 그 반일 사상이 참 무서운 데입니다. 하하. 그래서 개성 사람들은 일본 사람 물건을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개성 분대 네. 인구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본 사람 상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점도 어떻게 유지했나? 네. 그 일본 사람들 관리들로 유지할 만큼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 풍속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아직도 치마 저고리, 네. 그다음 머리를 쪽집고 하기 때문에 이거 치마 저고리 우리 임다하더라도 이거 만들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뒤에 쫓아가면서 그거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넣고 앞에서 스케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보다 언제든지 이제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런 평을 들었죠. 왜 전면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전면은 직접 보고 그릴 수 없거든요. 민구스러우셨군. 그렇죠. 그분이 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쫓아다니면서 뒷모습만 제꼈으니까. 그 제가 만든 초기의 인형은 모두 뒷모습도 아름답지 아픈 뭐 시시하다고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것도 개성 같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고유의 그 풍습이라든지 혹은 고유의 여인상을 포착하셨나요? 아주 그때는 어리니까 그저 치마저고리 입었으면 이게 한국이다 해야지 뭐 정말 한국이 참된 모습이 어떤가 그런 건 몰랐습니다. 네. 거기서 어느 분한테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누구하고 지나셨습니까? 뭐 제가 뭐 촌에서 갔으니까 개성은 부자가 많은데 그 이제 외지에서 간 사람이 살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얻은 것은 그 당시 개성박물관장으로 계시던 고유섭 선생님, 그 선생님은 우리나라 고고학의 이제 고고 미술사의 선구자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박물관에 전부 일본 사람들이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개성박물관만이 그 한국분인 고유섭 선생이 박물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유섭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 선생님 제가 우리나라 풍속 토인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제 일본 가서 한 4년 뭐 공부했습니다. 하니까 픽 돌아서서 말입니다. 이래 돌아보고 이 얘기하다. 픽 돌아서서 자기 사물을 이래 보는데 네. 다시 뭐 대꾸도 안 합니다. 아, 일본 가서 공부해봤다니까. 가만 내 지금 생각으로도 부동 자세로 1시간 이상 서 있었습니다. 뒤에 네. 네. 서 있으니까 뭘 집으려고 뒤로 돌아보다 그 다음에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죠. 자네 일본 어째 갔는가? 어? 자네 손끝에 일본 놈의 독소가 4년 동안 배웠다 같으면 그 놈의 독소를 빼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가서 공부한 너는 뭐 저 우리 민족 미술 같은 거 만들 자격이 없다. 어?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신 어른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천사람이 일본까지 갔는데도 큰 용기를 내갖고 그 다음에 가서도 숱한 고생을 하고 왔는데 네. 그것이 전부 다 미홀뿐이 아니라 네. 해독이라. 이게 하늘이 노랗지요. 네. 그래서 며칠 자지 못하다가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 선생님 제가 10년 걸리든 20년 걸리든 죽을 때까지 걸린다 하더라도 네. 방향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으시면서 그때 이제 개성방만 진열실입니다. 진열실 한쪽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그게 이제 관장실이었습니다. 그래가다가 칸막이를 턱 제치면서 자네 저거 보게. 응? 저 백제불사인데 전라도 사람 닮았지? 네. 저기 신라불사인데 저 경상도 사람 닮았지? 네? 다 제 고장에서 제 모습으로 그게 피어나는 것이 그 민족 예술인데 어디 가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뭐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뭐가 뭐 발걸음이 앞에 있는 것 같을 때다. 그래 바싹 달라붙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네. 각 민족이 전부 특색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그거하고 자꾸 비교해서 내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 것이 뭐 금덩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꾸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좋은 하셨습니다. 네. 경주에 가셔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다음번에 고희섭 선생 찾아갔을 때 네. 고희섭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2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저랑. 네. 그래서 선생님 무덤 찾아가지고 뭐 참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일본 독소 이거 손에서 빼려면 어딘가 우리 어리 백힌 데를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주 부여가 네. 너무 유적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경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경주로 네. 가셨군요. 이 경주에 가서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주 와서는 다행히 이제 행복한 것이 네.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난 후고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군이 주둔해 있었죠. 미국 사람들이 통영을 잘도 삽디다. 그래서 그 전에 생활 고생, 네. 배고프고 하던 고생은 조금 좀 덜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원형을 만들어서 네. 그 원형을 만들어서 이제 그 틀을 만들어서 그래 집에 식구들한테 맡겨주면 집에 식구들이 그걸 이제 물건 재생해서 이제 팔아서 생활하고 네. 그리고 저는 부지런히 뭐 산으로 들로 그 옛날 부처님이라든가 네. 또 무덤에 새긴 뭐 시비지 같은 걸 찾아서 돌아다녔죠. 그러셨군요. 그럼 그걸 짜서 이제 파시고 네. 그 원형은 어떻게 구하셨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그 원형은 저는 뭐 언제든지 민족이 풍속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초기 개방되고 나서 네. 모두 외제 좋아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을 닮았다든가 미국 물건을 닮은 것은 잘 팔리지만은 네. 그 순전히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하바지적으로 해서 잘 안 팔렸거든요. 근데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팔리기 시작해서 네. 이제 그 생활이 좀 유지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는 것은 그 우리 민족이 가진 네. 다른 나라하고 구별되는 네. 그런 이제 얼굴이죠. 얼굴을 찾아야 네. 한복을 입혀도 된다.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 얼굴에다가 한복을 입혀서는 그것이 뭐 한국적인 그 토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적인 얼굴이 특수합니까? 그때는 잘 그 처음엔 몰랐는데 네. 확실히 한국이 바탕이라는 것은 네. 참으로 훌륭하고 네. 그 한국이 얼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저 작품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한 10년 전에 그 만든 것인데 네. 그 농촌 네. 뭐 애기들 아가씨죠? 네, 농촌 애기들 처녀인가요? 네? 몇 살이나 되는 사람인가요? 전 뭐 10살, 10살 전에 그 지금 이고 있는 거는 호박입니다. 호박이죠. 네. 호박이 더 크군요. 그러게 제목이 풍년입니다. 풍년. 네. 가본 쓰네. 네. 저렇게 한복을 입고 그럼 저 칠도 다 하시나요? 그렇죠. 저걸 이제 흙으로 빚어서 그 다량 생산해야 되니까 네. 일단 석고를 떠가지고 네. 거기 찍어서 구워가지고 색칠합니다. 네. 그 힘드시겠어요? 전부 하시려면 예? 일일이. 전부 수공예죠. 그 전부 수공이죠. 완전히. 네. 그 토양은 어디 경주에서 구하십니까? 경주 흙은 좋습니다. 네, 신라 시대부터 많은 토기를 만들고 기와를 만들고 네. 하던 그런 그릇들이 저런 게 발달하려면 그 고장에서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경주가 행복한 곳이죠. 또 그래서 경주에 그런 거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역사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남산의 마애불석? 마애석굴이죠? 네,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경주에 그 많은 마애석불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마애석불들은 바위에다 새긴 부처가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다만 네. 불교적인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교 들어오기 이전부터 네. 옛날 조상님들이 바위에 빌면 병을 낫게 하고 바위에 빌면 아기도 점지해 준다는 네. 바위 신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 후에 네. 또 이름만 부처님으로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이 신앙이 네. 그렇게 뭐 불교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산에 있는 마애불상들이 네. 모두 우리 할머니, 그 우리 누나들 얼굴을 닮았지 석가열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부처님이라고 이 머리 위에 육개라는 거 네. 귀가 조금 길달 뿐이지 네. 그 얼굴은 꼭 우리나라 촌 사람들. 네. 역시 우리나라 얼굴을 거기다 그대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굴이라는 것은 꾸밈새가 없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중국 부처님들을 보면 점잖게 보이려고 네. 일본 부처님들은 아주 예쁘게 보이려고 뭐 표정을 꾸미는데 그 우리 부처님들은 조금도 뭐 표정을 꾸미지 않고 있는 대로 이렇게 보이려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서 가장 인간적입니다. 네. 네. 그 석굴암 부처님 탑골불상? 네, 네. 그는 어떻습니까? 석굴암 부처님은 이제 네. 그 불교적인 경전에 의해서 석굴암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이 아름다움이라는 네. 아버지처럼 엄격하면서도 어머니처럼 부드럽다. 그런 것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인도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네. 그 특이한 모습입니다. 네. 아주 위험이 있으면서도 네. 한없이 부드러운. 네. 네. 그 우리 불상들 또 우리 조각물들은 다 그렇게 순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순박한데 네. 그 꾸밈새가 없는데 그 우리 얼굴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각가들이 네. 재주를 다 부리지 않습니다. 재주를 사양합니다. 어느 정도 이래 하다가 네. 적당한 자리에서 재주를 떼어버리고 네. 자연하고 같이 호흡을 한다는 네. 막 그런 점도 그 우리 그 민족예술의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걸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특별히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령 우리 것은 네. 규모가 작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규모가 작다. 네. 이 규모가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난 답답한 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땅덩어리가 큰 데는 큰 것이 있고 네. 작은 데는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가령 우리 조그만 살림방에 네. 거의 다 큰 가구들을 가득 배치해 놓았다 할 것 같으면 네. 그게 우리 행복한 살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작은 대신에 자연하고 호흡을 같이 한다든가 네. 가령 석굴암 들어가면 네모난 방이 있고 네. 뒤에 들어가면 둥근 방이 있는데 네. 이것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다. 아하. 그래서 석굴암이 비교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네. 딱 큰 거 생각하면 하늘 전부와 땅 전부다. 네. 이것은 큰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서 네. 이게 봐야지 덩치만 보고 자꾸 작다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죠. 특별히 윤경열 선생님께서 그 한국인의 미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연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엿장사한테서 일본 치과하는 다나카라는 사람이 네. 그걸 사가지고 일본 갔더랬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명기화라는 것이 없었죠. 네. 그게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남의 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이 한일 정상화가 된 그 네. 후에 네. 경주박물관에 갖다 기증했습니다. 아, 다시 돌려줄. 네, 예. 그래서 돌려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왔는데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 흑륜사란 절에서 났다 갑니다. 흑륜사? 네. 그 어딘가? 인천인가요? 아니 경주입니다. 경주, 네. 네. 근데 그게 저건가요? 네, 흑륜사가 아니고 네. 영묘사입니다. 네. 영묘사 그러니까 영혼이 묘당이죠. 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마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영혼을 네. 명복을 비는 그런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얼굴이 필요한 것이죠. 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이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네. 토속적인 무당 아하. 같은 그런 필요한 얼굴인데 네. 이때까지 우리는 미소라든가 네. 모든 얼굴을 볼 때 부처님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은 아무래도 머리 위에 이런 것이 육개가 있고 네. 귀가 길고 백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답다 하더라도 그렇죠. 실상 사람이 얼굴이 아닌데 저 얼굴은 우리 사람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더욱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에게서 정을 느끼죠. 네, 꾸김 사람은 네. 그런 조금 더 꾸밈새 없는 네. 그런 웃음을 우리는 더욱 짙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네. 저거는 이제 박물관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이 소박한 우리 조상님들 웃음을 같이 네. 마음의 웃음을 지니자 해서 저걸 조만치 못한 것도 있고 네. 또 작게 줄여가지고 네. 작게 줄인 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라고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복제한 것입니다. 네. 창작이 아니고요. 아, 네. 네. 한국인의 미소. 제목 그렇게 붙이셨죠? 네. 한국인의 미소. 그게 한국 얼굴의 네. 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토를 만드시려면 아까 조금 말씀이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이 토양도 문제고 토질 뭐 여러 가지 또 굽는 문제도 있겠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 그런 방법 만드신 방법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좀 그러니까 이제 흙이라는 것은 네. 옹기 굽는 흙이면 충분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물에 걸러서 앙금을 안 채가지고 모래를 싹 빠진 흙을로 제작하지 않으면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건 만들 수 없죠.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성형이 되면 그늘에 말립니다. 그늘에 말려가지고 가마에 이어서 그다음 불을 조금 화려하게 줍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면 토파라거든요. 터지죠. 네. 그래서 한 700도 된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색칠하는 그런 거죠. 요즘은 도료가 좋아서 색칠도 확실히 쉽겠죠? 그렇죠. 네. 뭐 옛날보다 안료들이 아주 발달했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데 역시 또 백이민족의 흰두루마기 입으셨는데요. 좋아하십니까, 흰두루마기를? 아니, 처음에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희 어릴 때 충북부 교과서에서 배울 때 네. 한국 사람들은 물감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흰 옷을 입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들이 흰 옷을 좋아하는 것은 네. 제대로 그래서 당파싸움하고 연산군 같은 폭군이 폭정에 시달리다 자기들이 상복으로 입는 그 슬픈 색깔로 생활하고 있다. 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내 경주 와 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다 한 걸 알았습니다. 네. 우선 저 계림숲이라든가 계림숲 전설이라든가 금관 같은 걸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럼요. 네? 네. 그 아침 햇빛에 빛나는 금빛 속에서 조상님이 태어났다. 또 황금 머리띠에 꽃나무까지 꽃능쿨이 들어지고 많은 빛이 열리면 황금 이파리가 달려서 그 하늘하늘 떨리면서 일어나는 그 황금 물결 속에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기쁜 웃음이 넘쳐 흐르는 것이거든요. 네. 어째서 우리가 슬픈 민족인가? 저 박물관에 가서 그 귀신 얼굴들도 보면 모두 입을 크게 벌리고 싱글싱글 웃고 있고 귀신도. 네, 그 무서운 사자도 네. 입을 탁 벌리고 유쾌하게 웃는 것이 예. 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자들 모두 그 독을 피우고 뭐 네. 무서운 얼굴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귀신 도깨비도 모두 껄껄 웃고 있는 그런 밝은 민족이다. 이런 밝은 정신이 어디서 남았느냐?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하늘이 우리 하늘이랍니다. 우리 하늘이 제일 밝아요? 막다입니다. 막다. 예. 그것은 대륙 근접된 반도이기 때문에 네. 공기 속에 있는 수증기라든가 티끌이 전부 대륙에 빨려 들어가 버리고 흡수돼 버리고 우리나라 큰 맑은 공기, 하늘은 새파랗고 태양광선이 비쳐서 빨간색은 빨갛게 노란색은 노랗게 가장 순도 높은 색깔. 순도 높은 색깔이 무지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지개를 엮어서 색동적으로 입는 거란 말입니다. 무지개를 한 대 합하면 흰색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초록 쪽으로 다운치마 네. 그것도 한 대 합하면 흰색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기초된 색은 흰색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백이민족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거룩한 산, 백두산, 네. 장백산, 태백산 모두 이렇게 밝음이 아닙니까? 네. 그것을 어째서 한에 맺힌 색깔이고 슬픈 색깔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더냐. 그러한 반발에서 제가 남들이 입지 않는 흰 옷을 입는다고 네. 우리 집 식구들은 좀 고생하죠. 네. 그래도 물가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근데 윤 선생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니 이 토공예가이시기 이전에 애국 시인이시군요. 아닙니다. 제 나라 모르고서는 제 나라 모르는 사람이 네. 노래를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든가 뭘 만들었을 것 같으면 네. 반드시 남나라 흉내지 네. 자기 창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얼굴 모습이 남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듯이 생각이라는 모든 것이 우리답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웃음이 꼭 담겨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도깨비까지도 웃고 있다라고 그러셨죠. 그것은 우리가 네. 밝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 상태도 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박물관 학교를 세우신 것은 어떤 동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경주는 뭐 아시다시피 네. 그 유적 유물이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1000년 동안 도읍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주에서는 1000년이 발자취, 1000년이 살아온 숨길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다. 네. 이런 것은 세계에도 아주 드문 고적 도시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그 사자를 보고 네. 또는 도깨비 기와를 보고 네. 우리 조상님들이 밝은 정신이 소유자였다는 걸 알듯이 네. 우리가 이러한 석굴암이라든가 네. 천성대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존해서 네. 후세에 물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째서 민족이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후손들 네. 세상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네. 만일 옛날이 지나가 버리고 네. 오늘날 우리 자손들한테 아무 덕이 없다면 네. 그 가지고 보존해서 뭘 합니까? 그렇죠. 그거 알아서 뭘 합니까? 그렇죠. 옛날은
우리 미래의 뿌리가 되는 영양소를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경주는 네. 많은 유물 유적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시민들한테 그 문화재의 참 뜻과 네. 가치와 그다음 소중함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1954년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시던 진홍섭 선생님께서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저희는 네. 그것을 이제 도와드렸죠. 네. 저것이 어린이 박물관 학교인가요? 1954년의 그림이군요. 네, 그때 지금 저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네. 지금 모두 한 50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지요. 그리고 지금 금관을 만든다든가 불상을 만든다든가 서울에서 활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 들어간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 박물관 학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박물관 학교의 특징은 정주에서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그 문화재의 참 뜻을 심어준다.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현지 답사도 하면서 가르치는데 박물관 학교 시작하고 그 3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들한테서는 어떠한 면목으로든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일체 받지 않는다. 그거는 지금 31년 동안 지금까지 쭉 지켜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다. 들어오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들어가고 싫으면 마음대로 그만둬라. 아주 절대 자유입니다.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만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은 그 1학년서 이제 올라와서 6학년이 되면 6학년 학생도 많습니다. 국민학교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자연히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죠. 진학해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사정이 있어서 그래야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이 지금 전부 훌륭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그 천마총의 금관을 만든 사람 맨손으로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들여다보면 만들고 그렸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 그 도번 놓고 한 거하고 똑같은 치수인데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서울에도 그 불상 만드는 큰 공장들을 경영한 사람들 출신 많습니다. 역시 윤경열 선생님 그와 같은 일, 더욱이 그 박물관 학교는 하나의 봉사하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하나의 공헌이시였는데 또 우리 문화유적의 참 전통을 위해서도 무척 애를 쓰신 그러한 건데 그런 일 하시면서 뒷바라지에 제일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역시 사모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인형 팔리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장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팔리기 시작해도 공장 그 운영 거기서 다 맡아주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일을 할 여가가 아마 안 생겼을 것입니다. 함경도에서 고이 잘하시다가 신랑 만나서 개성가부터 고생을 시작하신 것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래도 문화재를 다루셨고 또 가꾸셨으니 얼마나 영광이십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슬아의 자녀분은 몇이나 두셨습니까? 셋입니다. 일남 이녀. 일남 이녀. 그러면 그 자녀분들에게 윤 선생님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것을 전수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혹시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저 큰아들 아이는 그 고래 지금 물러받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 공업단지가 돼가지고. 따님들이 둘이시라고 해서 이남 일녀. 이녀? 일남 이녀. 따님들은 어떻습니까?
한 아이는 가야금 전공이고 네. 그 다음 아이는 불교미술. 불교미술 역시 전통 예술 그런 면으로 그것은 본인이 의사로 결정을 했나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작용을 하셨나요? 영향은 받았을지 몰라도 아하. 제가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한 일은 없습니다. 네. 다만 너답게 살아라. 네. 너답게 살아라. 그것은 꽃 한 송이가 피어도 네. 그 꽃이 이제 피면 전부 모양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꽃이 피어라 이런 꽃이 피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꽃을 피우고 너는 내 꽃을 피우고 막 그런 것이 그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녀 교육에 가훈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어떠한 그저 그것도 역시 그게 그 너답게 너답게 뭐 살아라 하는 것이죠. 너답게 살아라. 네. 잘 돼도 못 돼도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거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모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신데 예. 그 따님들도 이렇게 흰 두루마기 입고 흰 치마 저걸 입나요? 그런 걸 강요 안 합니다. 강의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 뭐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 강요 안 합니다. 강요 이런 걸 입으라고 아하. 제가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밝은 민족이니까 옷이야 아무것이든 입던가 정신은 밝아라 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 마음이. 그 웃음을 지닌 그 마음이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네.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 우리 조상님들 자손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로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마음이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대시는데 네. 마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그 마음은 내 전체에 있겠죠. 여기 윤 선생님의 참 귀한 따님 한 분이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렬 선생님의 큰따님이신 윤소희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께서 한복을 즐겨 입으시나 보죠? 네, 집에서도 늘 입고 계시고요. 네. 또 여름 같은 데는 신라복도 입으시고. 그러세요? 그럼 다들 쳐다보시겠는데요. 밖에 나가시면. 네, 이렇게 윤소희 씨를 뵈니까요. 아버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라신 것 같은데 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항상 바쁘신 모습으로 기억되고요. 네. 또 열심히 사시고 네. 틈틈이 이제 단소도 보시고 또 노래도 즐겨 하시고 무척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안 계시나 보죠?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하시는 일이 집에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그런 일이 아니니까 늘 집에서 같이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혹시 또 유적을 많이 보셔야 되니까 많이 다니시지 않나 했죠. 네, 따님으로서 아버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시는 일이요? 저희들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는 좀 불만스럽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아무래도 가정생활을 좀 등한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네. 뭐 이렇게 넉넉하게 살진 않아도요. 또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네. 정신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그런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그 아버님께서 평소 자녀들에게 특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그 자기답게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 또 항상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보면 외길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들 보면요 고집스러운 면도 있으시거든요. 또 그래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런 점은 없으세요? 고집은 굉장하신 편이죠. 아버님의 흉을 안 보시려 그러시는데요. 그 아버님이랑 그 전공 부모는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통 예술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야금을 하시는데 혹시 영향을 받은 건 아니신지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막 방향을 찾을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찾기보다 미리 듣고 하니까 그게 무척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윤소희 씨의 가야금 연주를 들으면 그 아버님이 불어넣어 주신 신라인의 혼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그 아버님의 작품 한국인의 미소와 좀 윤소희 씨의 미소가 닮았는데요. 역시 아버님의 영향이겠죠. 고맙습니다. 그 요즘의 젊은이는 아버지 흉도 보네요.
버릇이 없는데? 봐야죠. 거짓말 안 하려면 그 흉을 본다고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귀한 따님 두셨습니다. 아직 서랑은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우리 향토 문화, 우리 또 신라의 을을 여러 면으로 관찰하시고 연구하셔서 남기신 저서는 어떤 것들을? 뭐 신라 이야기, 네. 그리고 신라 이야기는 경주 지방에 있는 전설을 모은 책입니다. 네. 거기 상화관으로 되어 있고, 네. 신라의 아름다움. 그 신라의 아름다움은 우리 미소를 우리 을의 그 특색을 얘기한 책이고, 네.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이제 발간했습니다. 네. 만들긴 제가 만들었는데 네. 경주 남산 고적순례라는 책. 그리고 뭐 어린이 박물관학교 교재 뭐 한 20권. 20권이나 만드셨어요. 대개 교재에는 어떤 것이 실려 있습니까? 교재는 일단 이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라의 궁성에 관한 거, 신라 왕릉에 관한 거라든가 석굴암 무슨 불국사 그렇게 모아가지고 한 20권 되는 거죠. 또 윤 선생님 제가 알기에는 상도 많이 타셨는데 기억하는 거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타셨죠. 또 그 밖에 외솔상, 동아햇님 어린이 보호 부문상, 그다음에 또 뭘 타셨던가? 향토문화상 그런 걸 다 타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다 그게 제 혼자 한 일이 아니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서 그래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이제 그 우총대로 대표로 받은 것이지 그 상 무슨 제가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럼 대표로 받으신 것을 대표로 받으셨다고 치고 받으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참 어찌 생각하면 죄송스럽게 자기였죠.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같이 해서 한 일을 이제 남들이 저만 이래 축히고 있으니까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몸둘 때를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상 얘기가 나면 참 거북스럽습니다. 예. 자꾸 여쭤보면 또 괴로워하실 테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뭘 꼭 이룩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여기 경주 올 때의 꿈이 풍속 토 인형을 만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게 옆길로 간 것 비슷한데요. 실상 옆길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특색을 모르고서는 그런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가령 우리 후세에 따르는 우리 조각하는 사람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우리 을을 찾기 위해서 저희처럼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아름다움 같은 걸 낸 것도 큰 강을 건너는데 디딤돌 한 개입니다. 제가 디딤돌 한 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후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고고학 나온 사람들 많죠. 역사 나온 젊은이들이 많죠.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저희 같은 낡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차차 나오면 어린이 박물관 학교 같은 것은 그런데 맡기고 나는 옛날 경주 찾아올 때 그 꿈을 좀 여력만 있다면 그걸 실현해서 좀 우리다운 흑인형을 좀 빚어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자주 올라오십니까? 아니 별로 이번에 특별히 올라왔습니다. 멀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서울에 몇 번째 오셨습니까?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그렇습니다. 오신 김에 방송도 잘 하시고 또 구경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 덕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옛 서울, 경주에 있는 신라의 문화유산을 가꾸시며 연구하시고 향토 사학자로서 공부하시고 토가로서 수고하시는
윤경열 선생님의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